오늘은 티스토리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해서 포스팅을 올리신 다음에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글을 수정을 하지 말라는 게 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글을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엔진 자체에서 이 색인 작업이라고 하고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 글을 쪼개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노출값에 좋을까, 검색률에 좋을까를 자꾸 체크를 하고 쪼개고 하는 그런 테스팅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검색 엔진에서. 근데 이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수정을 할 때마다 이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꾸 값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또 여기다가 제목을 또 빈번하게 바꾼다? 이건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제목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조회수를 더 뽑아보겠다라는 행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키워드 자체가 조회수가 좋은 키워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글 하나 가지고 제목을 계속 바꾸면서 그 조회수 좋은 키워드를 먹겠다라고 자꾸 바꾸는 돌려막기 행동이 생기면 이건 당연히 검색 엔진에서 어뷰징으로 잡아요. 제가 이게 어뷰징이 잡혀가지고 저 다음에서는 저품질 활동이 나왔어요. 책정이 나왔어요. 다음에 이상해가지고 제가 사이트 등록도 잘 안된다 뭐 싶어가지고 사이트 등록 자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삭제가 된 거예요, 제 블로그가. 그래가지고 다음에다가 문의글을 넣었어요. 사이트가 삭제가 됐다. 사이트 주소 자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 사이트 주소 노출되는 게 삭제했으니까 사이트 주소 노출을 다시 등록을 해달라 그랬더니 어뷰징 인식됐다, 이걸 못 해준다라는 그 불가 판정을 아예 받았어요. 근데 또 블로그 글이 다음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블로그 글 각각의 글은 검색은 또 돼요. 그러니까 희한한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어뷰징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 수정은 우선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스킨도 바꾸고 뭐 카테고리도 늘렸다 줄였다 이름도 바꿨다 어쨌다 계속 이걸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니까. 근데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몰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적으로 카테고리 중에서 카테고리가 문제는 사이트 웹 자체가, 사이트 웹을 열어보시면 이제 파일 자체를 열어보시진 잘 않는데 열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 글들의 주소랑 카테고리 주소랑 뭐 태그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한 줄씩 쭉 나열을 해가지고 파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카테고리가 만약에 막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바뀌었으면 사이트 맵을 새로 생성을 해서 새로 등록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검색 엔진 쪽에다가. 근데 이 작업이 빈번하면 안 돼요. 빈번한 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사이트 맵 생성 등록 자체는 어느 정도 주기를 좀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또 다시 할 건데, 어쨌든 블로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수정할 내용들은 좀 모아두셨다 한 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다뤘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글을 최대한 삭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글을 삭제를 하실 글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러면 삭제를 하기보다는 비공개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제 블로그에 게임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조회수 조금 잡아보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삭제를 이제 하려고 삭제를 한번 딱 해봤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했는데 안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건 지금은 알았고, 우선적으로 삭제는 좋지 않고 웬만하면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아니다 싶었을 때 다시 살리는 게 우선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수집에 이 삭제를 했던 그 링크 위치들이 오류 지점으로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라도 이게 삭제 건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사이트 맵을 아예 제출을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 생성한 사이트 맵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는 게 검색 엔진에서 오류 지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결론은 그냥 글은 삭제보다는 비공개, 이게 확실히 좋다라는 건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완전한 동일 문서에 대해서 이제 뭐 유사한 문서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좀 이런 댓글에 제가 그냥 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신경이 쓰이면 동일 문서를 쓰지 마시라고.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왜 신경이 쓰이는데 굳이 그걸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러냐.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서라도 잡혀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티스토리랑 겹치지 않는 영역이면 서로 유사문서로 잡히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에서만 그럼 뭐 할 거예요? 다음에서도 잡혀요. 다음 네이버 블로그가 다음 블로그 탭에서 네이버 블로그 자체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같이 노출이 된다고 봐요. 그럼 다음에서는 유사문서로 안 잡을까요? 그 구글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또 노출이 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도 유사문서로 잡겠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뭐 여러 개를 하고 계신다고 쳐요. 거기다가 여러 개 블로그에다 동일 완전히 그냥 토시도 안 다루고 이미지도 리사이징 안 한 거 완전 동일한 걸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티스토리 블로그 아무리 여러 개 블로그라 해도 소유자는 또 한 사람이잖아요. 걔네 구글에서 네이버든 소유자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 여러 개가 누구의 소유자인지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이미지 사이징부터 해가지고 파일 이름까지 똑같은데 이미지 파일이 또 이름까지 똑같은 걸 갖다가 유사문서로 안 잡을까요? 잡을 거예요. 처음에 안 잡힌다고 해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또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기준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기준 자체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고 네이버에서 할 수만 있으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전체를 갖다가 유사문서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조금 더 머리 써보겠다고 그냥 여러 개의 뭐 블로그에다가 똑같은 글을 갖다가 여러 개 쓰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블로그가 저품질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개선하려고 다른 블로그에다가 글을 여기 있는 글을 좀 가져다가 다시 쓴다 이런 개념에서 할 때도 완전 동일 문서보다는 좀 토시라도 바꾸고 이미지를 리사이징이라도 하던지 파일 이름이라도 바꾸던지 이 정도는 하면서 조회수가 나오길 바라야지, 완전 동일 문서는 언젠가는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고,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귀찮아가지고 머리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귀찮지 않고 머리 쓰는 게 더 빨라요. 몸 쓰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싶고 이상하다 싶은 거는 안 하는 게 좀 더 빠른 길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막 잘 나오던 조회수가 뭐 저품질 나서 저기 끄트머리까지 나락했어요. 그건 이게 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재수기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완전 동일 문서는 그냥 쓰면 손해예요. 완전 동일한 거니까. 완전 동일한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전체적인 앞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사이트 맵일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서는. 근데 이 사이트 맵을 저도 주기별로 뭐 한 달 주기, 일주일 주기, 2주일 주기, 3주일 주기 뭐 해가지고는, 아니면 뭐 2달 주기 뭐 이렇게 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 사이트 맵 자체를 너무 자주 제출을 하는 거는 정말 좋잖아요. 뭐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를 했다고 사이트 맵을 새로 만든다? 막 이렇게는 아니고 진짜 좀 모아서 카테고리 한 번에 막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추가 삭제를 한 다음에 뭐 사이트 맵을 새로 생성해서 새로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일주일에 하나씩 사이트 맵을 제출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오히려 그 빈번도가 좁아질수록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팍팍 준 게 아니라 사이트 맵을 이제 좀 길게 긴 주기로 제출했을 때보다 막 1주, 2주, 3주 이 정도의 뭐 짧은 주기별로 계속 제출했을 때 더 조회수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맵을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개인 기준에 따라 블로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거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 뭔가 많은 변동이 있다 싶은 때에, 아니면 글이 많이 추가됐다 싶은 때에 뭐 그 정도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영상에 이제 좀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좀 수정이나 뭐 변동 이런 거는 처음에 좀 많이 잡아두시고, 이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부분, 카테고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쭉 가시는 게 편해요. 그냥 막 조회수 잘 나올 때 괜히 조금 변동을 막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마음고생을 해요. 지금 막 이거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그거 다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이게 결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그냥 쭉 가시는 게 가장 조회수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세요. 처음에 하시고 수정은 최대한 많이 안 하시는 게 우선 좋다. 그리고 수정을 하시더라도 한 번에 좀 몰아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하시고 그 수정 마무리 작업으로 사이트 맵을 제출을 하시더라도 사이트 맵을 너무 자주는 제출하지 말아라. 요게 오늘 내용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쨌거나 제 영상은 조금 약간은 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도입을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